종해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8월 13일 1호 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이고 가장 중요한 1호 경마일입니다. 편성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경주별로 어떤 마필들이 선전하면서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13일 1호 경주는 한마디로 정말 어렵답니다. 정말 어렵다. 서울, 부산 모두 17개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 쉽게 봐야 되는 경주가 정말 한 경주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17개 경주가 모두 다 중고배당이 나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는 부산은 7경주고요. 서울도 7경주입니다. 이 두 개 경주가 메인 승부이고, 대부분의 경주들이 중고배당이 속출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17개 경주 중에 반타작만 해도 완전히 대성공이고요. 또 힘을 주는 경주에서 한 3-4개, 4-5개 경주만 정확하게 적중을 해도 많이 이길 수 있는 경마일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8월 13일 1호 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는 국산 육군 1000m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신마 경주는 누차 강조해 드렸다시피 저배당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인기유리 말도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항상 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막권을 위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5번 스피드원은 주행검사 잘 뛰었어요. 정말 기본적인 자질이 좋더라고요.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여유 있는 걸음 보였고, 미래타워도 이제 데뷔 전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는데 발주기는 외곽이고, 11번 도끼드래곤도 주행검사, 주행연습까지 하고 나오는데 기본적인 능력은 있는 말입니다. 이제 무슨 블레이드, 무슨 도끼, 무슨 블레이드 이런 말들이 다 잘 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기본적인 자질은 있는 말입니다. 노리고 있는 말은 발주기 점 있는 1번 나이스 태양입니다. 나이스 태양. 주행 검사를 잘 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데뷔 전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9번 게이트였는데 발주기가 불리한 만큼 졌다라는 판단입니다. 초반 선두권으로 나서는데도 외곽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했고, 후미권에서 직선주로 들었을 때도 유리한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종반의 끈기는 잘 나왔습니다. 실전을 뛰면서 경주를 좀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발주기 이점이 있죠. 이현종이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뷔 전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외곽 있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밀리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말은 4번 동진 특급인데, 이 말도 역시 기본 걸음이 좋은 말이긴 합니다. 현장에서 두두 중에 한두를 제가 선택을 할 텐데, 어쨌든 유튜브에서는 제가 딱 한두만 언급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나이스 태양의 일단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4번 문더스가 인기 1위거든요. 그런데 8전 뛰면서 한 번도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대륜불패는 주행검사 괜찮고, 또 훈련 때 걸음도 괜찮은데 데뷔 전 1200이에요. 그리고 파인데이, 8번 파인데이 직전에 사착했는데 주파 기록은 주로가 좀 느렸지만 1분 18초입니다. 18초. 외곽에 있는 빛나는 금성, 열정하려고 다들 마찬가지고. 자, 노리고 있는 말은 제가 5번 온도록스라는 말입니다. 온도록스. 이번 경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종반 걸음이 좋은 말은 없습니다. 매티스 썬더 엄청 빠른 말이에요. 배다리 쾌검, 문더스도 앞에 가는 말이죠. 그리고 대륜불패도 앞에 가야 되는 말이죠. 또 외곽에 있는 빛나는 열정하려고 이런 말도 앞에 가야 되는 말이죠. 다들 앞에는 갑니다. 앞에는 가는데 경주 종반의 걸음은 부족해요. 그런데 5번 온도록스는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이는 말인데, 이 말도 원래 좀 들쑥날쑥했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이동화가 기승을 하고 훈련을 잘 진행을 하자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예전보다는 나아진 끈기를 보였고, 이번에도 이현종이가 직접 훈련을 담당하는데 컨디션 조절을 잘 했습니다.
어쨌든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하면 경주 종반에 끈기가 있는 말이 전무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전 한 발을 기대할 수 있다. 주로 이름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앞에 가는 말들이 워낙에 뒷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5번 온더록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곡산 육군 1000m 역시 이번 경주도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부산 경마 2세마도 마찬가지였죠. 금요 경주에서 1경주에 정도현이 기승했던 인기 1위 말 1번 게이트에서 늦발에서 배당이 나왔듯이 인기 1위 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2세마 경주에서는 외곽에 있는 9번 금화 디스팅션 잘 뛰어요. 주행검사 잘 뛰었고 주행연습 잘 뛰었어요. 그런데 발주기 외곽으로 불리하죠. 스타트가 매끄러운 말은 아닙니다. 빨리 앞에 가는 말은 아닙니다. 2번 한금성 주행검사 때 선행간 이후에 여유 있는 걸음 보였던 말이고 발주기 2.1 1번 크리스 모어나 5번 신천 버스트도 기본 걸음이 있는 말이고 5번 신천 버스트는 또 데뷔 전 사착을 했던 말이고 이런 말들이 인기를 얻어요. 자, 노리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7번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라이트 브라운 주행검사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주행검사는 선행 나선 이후에 여유 있는 걸음 보였고 또 선행 각질도 아닙니다. 말이 단점이 있어요. 주행검사 때 417kg 정말 말이 작죠. 그런데 아마도 플러스 10kg나 또는 플러스 20kg가 돼 있을 거예요.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은 말이 작나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또 체중이 다소 늘어나는 것도 유리합니다. 어쨌든 체구가 작은 단점이 있지만은 주행검사 진행한 이후에 충분하게 훈련했고 또 사용관리도 잘 됐기 때문에 체중은 분명 불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체중이 만약에 10kg 줄어들고 그럼 배팅하지 마시고 10kg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자질 면에서는 이번 경주 출전하는 이런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전혀 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7번 라이트 브라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는 곡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이건 부산이건 1회 경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기복만은 기복막길이 또 능력만은 능력막길이 다 모아놨기 때문에 계속 중고배당이 나오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2번 골든 스나이퍼 7전 뛰면서 2회전에 한번 선두권 버티는 정도로 입상 5번 샤프 선샤인 8전 빵빵 신의 함성 직전 최적 전개 파워풀 비전 직전에 선두권 외곽에서 차분하게 힘한 배 다 그냥 그런 말들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9번 승리공주입니다. 승리공주 직전 경주는 꼴찌를 했지만 2회전 경주 3착 3회전 경주 3착 가능성은 보였어요. 선행을 간 이후에도 3착했고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도 3착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는 8번 파워풀 비전을 제외하면은 빠른 말이 없어요. 승리공주가 선입으로 정말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선행까지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훈련 강도 대폭 올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상대적으로 비슷한 능력을 지닌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인데 승리공주가 이렇게 직전에 못 뛰었다고 외면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승리공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분산이 되어 있죠. 1번 원더풀 스마티는 직전에 추입으로 들어왔는데 부산 경마 인코스 여전히 쥐약이었죠. 금요 경주에서도.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원더풀어는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입으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정도고 발주기가 외곽이기 때문에 이제 경주 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5번 하늘불패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전적을 뛰는 동안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어요. 뭐냐면은 스타트가 안 돼요. 그리고 경주 종반에 날라와요. 그러니까는 순발력만 보완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2월달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7월달에 주행 재검 받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재검 때는 정도윤이가 기승을 했는데 늦발 안 합니다. 데뷔 전 이전주에 늦발했거든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재검 때 모습으로는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경주 종반 탄력이 남아도는 스타일의 말이기 때문에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현군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데 재검 때 모습은
스타트가 양호하더라. 그리고 또 늦발할까봐 충분히 발주 연습 여러 번 진행하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5번 하늘 불페이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입상권의 윤곽이 어느 정도는 가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팔려주는 5두의 마필들 가운데 입상권이 가려질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안어로즈입니다. 이 말이 이전에 전적을 뛰었는데 데뷔전 3차 이전 째인 경주는 선행을 간 이후에 우승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상대적으로 밀려있냐? 직전 경주를 뛰고 6월달 경주에서 이제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는 바람에 찰과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발주가 제외되고 재검을 받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재검 때 모습도 전혀 이상이 없고 뭐 어디 다리 질병이 앓거나 뭐 경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력이 아니거나 병력이 아니고 직전에 발주기 안의 요동으로 찰과상으로 인한 공백기이기 때문에 경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그리 직전에 선행을 갔지만은 아너로즈가 순발력이 훨씬 좋은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또 아너로즈는 선입도 되는 말이고 그래서 사경주는 4번 아너로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3경주입니다. 부산 3경주는 국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기만 접종 구도도 아니고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주종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빌드업은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세게 보지 못합니다. 만일 5, 6번, 6, 7번 이랬으면은 주저없이 저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산 경마 1번 게이트 독이 되죠. 자, 6번 퀸 로맨스는 2회전 경주에 입상을 했지만은 직전에 최적 전기를 펼치고도 입상에 실패했듯이 딱 그 정도 능력이 전부입니다. 9번 화랑 스카이 직전에 주파 기록은 좋아요. 그런데 17절의 전적을 뛰면서 예전에 한번 우승하고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했는데 전적이 쌓여있는 말들은 연투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전에 앞에 가는 말들이 대거 무너지는 구도에서 한 발을 썼는데 또다시 그런 탄력이 나오리라는 것은 의문이죠. 그리고 11번 골드로즈 직전에 선행간 이후에 아예 서버렸고 꼴등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4번 조이준마입니다. 조이준마. 이번 경주는 국산 5군 경주인데 조이준마는 외산마예요. 외산마가 국산 5군 경주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자, 10전의 전적을 뛰는 동안 한 번도 입상하지 못했어요. 부진마죠. 그런데 이번 경주 부진마 없습니까? 부진마 아닌 말이 있습니까? 다 부진마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건 없습니다. 대신에 직전 경주는 차분하게 경주 실행한 이후에 선입으로 경주를 실행한 이후에 사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를 뛰고 2주 만에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출전이어도 여전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22조 마방이 출주 주기를 좀처럼 당기는 마방이 아닌데 말들이 좋으면 그리고 직전의 가능성을 보였으면은 2주 만에 출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이준마는 직전 정도 걸음이라면 되는 편성을 만났는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하니까는 이번 경주 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 3경주는 4번 조이준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5경주입니다. 서울 5경주는 국산 5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저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주로 이름이 아무리 빠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번 바람의 검은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경주 종반 끈기가 그렇게 잘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바람과 함께는 선행 가는 말. 그런데 선행 가도 경주 종반 걸음이 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외곽에 있는 거센 챔프는 스타트가 받아서 선입으로 딱 붙여놓고 그냥 꾸역꾸역 버티는 말. 그런데 직전에는 상대들이 약했기 때문에 잘 뛰었고 문제는 발주기가 외곽이고 인코스에 빠른 말들이 몇 두가 있다라는 점이 문제죠. 경주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인기 마필들이 모두 다 앞에는 갑니다. 다 앞에 가요. 앞에는 무조건 가는 말들인데 상대적으로 중반 탄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거리 경주에서 끝까지 버틴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럭키 크라운입니다. 출전하는 전체 마필들 가운데 경주 종반의 탄력이 가장 좋아요. 직전에도 1200 경주 거리에서 차분하게 힘 한 배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많이 올라오면서 사척을 했고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조금이라도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말은 8번 럭키 크라운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 경주 추임마가 거의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중반 탄력이 좋은 8번 럭키 크라운이 앞에 가는 말들이 뒷심이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럭키 크라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사경주입니다. 부산 사경주는 국산호군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는 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보시면은 4번 제타드림이 압도적인 인기 1위죠. 2회 전 경주에서 1300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여유 있는 우승했고 직전에 1600 경주 거리에서 선두 외곽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했지만은 무너졌단 말입니다. 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빠른 말이 많지 않은 구도이기 때문에 앞에 갈 수 있어요. 선행을.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인데 어쨌든 직전 1600 경주 거리에서 특징 있는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경주 인기 1위인 4번 제타드림의 특징입니다. 3번 페가코는 직전에 좀 불리한 진로를 선택을 했고 스타트 받아서 꾸역꾸역 뛰는 말이고요. 센텀 토르는 뭐 길게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외곽에 있는 스타드래곤도 2회전, 3회전 뭐 가능성은 보였던 말인데 차분하게 힘 한 밴 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올라오는 말이고. 자, 제가 노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10번 수소파워입니다. 1600 경주 거리에서 한 번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어떻게?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4번 제타드림도 아주 빠른 말이 아닌데 제타드림을 제외하면은 빠른 말이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파워가 제타드림이 선행을 쏘면 그 외곽에 바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도 경주 종반에 어느 정도 끈기 보였는데 3회전 경주처럼 선두 외곽 전개를 편하게 펼칠 수 있는 편성이면은 어차피 쫓아오는 도전 마필들 별다른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10번 수소파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도 역시 고배당 막권 999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인기 있는 마필들이 막강하면은 아무리 복병마가 잘 뛰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마필들이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1번 어서와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그냥 선두권에서 꾸역꾸역 버티는 말입니다. 4번 비트러러는 추임마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이는 말.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구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5번 헌터블레이드는 직전에 따라가면서도 탄력 잘 나왔는데 부담 중량이 늘었고 말이 430kg으로 작아요. 현장에서 체중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체중이 또 많이 빠지면은 능력 발휘가 안 될 겁니다. 6번 스퍼블레이드는 예전에는 순발력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순발력이 안 나와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버티는 정도이고. 자, 이번 경주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외곽에 있는 10번 파인팜입니다. 파인팜. 서울 경마 좀 아시는 분들은 파인팜은 앞에서 버티는 말인데 맞습니다. 그냥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순발력이 좋은 말은 어서와는 그냥 내선에서 참을 거고요. 라운더 위켄드하고 외곽에 있는 11번 천마챗이 빠릅니다. 이 두 마리가. 그런데 두 대의 마표들 모두 앞에 간 이후에 서버리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파인팜이 어떻게 하겠어요? 스타트 잘 받아서 외곽에서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경주 진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선두 외곽에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거리가 1300까지는 잘 뛰었단 말이고 1400으로 100m밖에는 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 사코너 돌면서 일찍 젖혀버리면은 파인팜이 뻗어서 버티는 겁니다. 왜? 이런 말들은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개상의 이점, 또 훈련 때도 정말 컨디션 좋아요. 훈련 강도 달폭 올리면서 준비 잘했고 또 이렇게 비인기마에 강한 조상범위 기승을 했기 때문에 10번 파인팜 이번 경주에서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10번 파인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는 국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고심을 많이 했던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종합지에 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잘 걸렸다. 메인 승부 경주로 가야겠다. 그러다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합지 백판이 들어오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물론 매 경마일 종합지 백판이 막 3-4마리씩 들어오죠. 그런데 고심 끝에 이번 경주는 그냥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하지 않고요. 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선회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이번 파워 사운드는 무조건 앞에 가야 됩니다. 무조건 앞에. 모래를 무조건 맞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직전에도 선두권에서 따라가면서 모래 맞으면서 경주 진행했더니 그냥 능력 발휘 안 된 겁니다. 발주기 이점으로 얼만큼 편하게 앞선 전개를 펼치느냐가 관건이죠. 4번 메타퀴는 취입도 하고 앞에도 가는 말이긴 합니다. 최근에 연속해서 입상하고 3연속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나 2회전 경주나 그 이전 경주 상대들은 조금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5번 버럭은 역시 순발력 보이면서 무조건 앞에서 버티는 말인데 파워사운드 괴롭혀줄 거고, 월드 클래스켓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해도 되는데 직전에 졸전이었고, 그리고 주중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11번 원더풀 앤더번도 최대한 선두 외곽에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틸 건데 발주기가 너무 불리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우로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9번 닥터 페르시아입니다. 네, 닥터 페르시아. 직전 1800에서 꼴등했어요. 2회전 1800에서 꼴등했어요. 그런데 3회전 1400 경주거리에서는 3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거리보다는 짧은 경주거리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경주 전개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고 2회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에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올라왔단 말이고, 장거리를 아예 못 뛰는 말도 아닌데, 자, 이번에 다시 1400 적정 경주거리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이기지 못할 상대들이냐?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상대들입니다. 충분히 1400에서는. 그래서 앞에 가는 말들이 다소간의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1400 경주거리에 정말 강점이 있는 말이고, 최근에 2번 못 뛰었다라고 해서 종합지 백판으로 전혀 인기가 없는 말인 9번 닥터 페르시아 될 수 있는 편성 만났습니다. 그래서 9번 닥터 페르시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국산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말은 3번 콩코드 스퍼트죠. 2회전 경주는 취입, 직전 경주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버티는 정도. 그러니까 말이 꾸준한 탄력으로 뛰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선두권에 붙여놓고 버티는 말입니다. 4번 클럽디는 여러분들하고 저거 직전에 항구로 했단 말이죠. 장거리가 유리하다.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에서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면서 우승을 했단 말이고, 이번에도 경주 전개 잘 풀어가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7번 지모션은 원래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말인데 최근에 순발력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좀 늦게 올라왔단 말이고,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벼락 각질 변경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말이고, 런던 명가는 그냥 선행 쏘는 말이고.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5번 라노마네라는 말입니다. 라노마네. 자, 라노마네가 어떤 말이냐면은, 자, 1월 7경주 조금 더 키울까요? 7경주 여기 보세요. 예, 라노마네 여기 있죠? 라노마네. 예, 경주 성적을 보실게요. 보세요. 주행검사 때부터 직전 15전까지 누가 탔어요? 문세영이 한번 타고, 문세영이 박으론이 한번 타고, 조한별이 한번 타고, 모조리 다 박병윤이가 탔어요. 박병윤이가 탔어요. 이때는 후미권에서 날라와서 취입, 이때도 후미권에서 날라와서 취입, 이때도 후미권에서 날라와서 취입, 그리고 직전 경주는 선행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 예,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박병윤이하고 이현종이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기승수를. 예, 최근에 정말 그냥 참고 타지, 아니면 그냥 선두 외곽에 서보지, 그냥 그렇게 탔음에도 기본 걸음을 항상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싸하게 잘 타주는 이현종이가 기승을 했어요. 네, 이현종이요. 그리고 이번 경주 보시면은 전개의 흐름도
콩코드 스포트 순발력이 있고, 클럽디는 그렇게 빠른 말이 아닙니다. 클럽디는 외곽인은 런던명가 이런 말들 선행 가거든요. 플라잉 풀문도 앞에 가고. 그러면 라노만에 뭐 하겠어요? 그냥 차분하게 선입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직전에 1700 외곽으로 무리한 이후에도 끈기 보였고, 2회 전에는 1700에서 추입도 했고, 그 이전 경주는 1400에서 경주 중반에 막강한 탄력 보였단 말이고, 자연스럽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2연종이기 때문에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5번 라노마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6경주는 곡산 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상해군 단거리 경주의 특성상 빠른 말들 많습니다. 어떤 말이 빠르고 어떤 말이 안 빠르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말들이 정말 많은데, 단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팔리지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은 8번 소나도로입니다. 소나도로. 직전 1400 경주거리에서 선행을 나선 이후에 이번 경주보다 센 편성, 혼합군 경주에서 경주 종반 걸음이 부족했는데, 이 말은 1400을 잘 뛰는 게 아니라 1200을 잘 뜁니다. 이번 경주 1200이죠. 인코스에 있는 말들이 밀고 나오면 선두 외곽 서도 되죠. 외곽에 있는 말들이 밀고 오면 따라가서 같이 선두권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1200 경주거리에서는 곡산 3군에서 소나도로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 소나도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 3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역시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 1번 탭다운은 직전에 다실바가 기승을 해서 2번 게이트에서 정말 경주 전개를 1cm도 손해보지 않고 경주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경주 종반에는 딱 그만큼밖에는 못 뛰면서 3착밖에는 못 하더라고요. 직전 경주 보면서 장거리에서는 요 말이 여기 한계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6번 울트라 갤럭시는 직전에 압도적인 스피드를 발판으로 선행간 이후에 후속 마필들을 14마신 이겼어요. 대차로. 그런데 5번 세네 파워풀 때문에 이번에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가면은 선두 외곽에서 경주 전개 잘 진행해야겠죠. 드림 패션, 논스톱 기상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들인데, 자, 노리고 있는 말은 8번 문학태핏입니다. 문학태핏. 직전 경주는 57, 2회전 경주는 58을 달고도 최근 경주들 어떤 편성을 만나도 중위권 정도에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런 말들 앞에 가죠. 세네 파워풀, 울트라 갤럭시, 탭다운 세 대의 마필이 선행 선입으로 편하게 경주를 진행할 거거든요. 논스톱 기상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런 말들이 경주 종반의 끈기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학태핏이 차분하게 중위권에서만 따라가도 충분히 경주 종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감량이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8번 문학태핏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마지막 경주인 부산 7경주입니다. 2등급 18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 있는 경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 말을 누리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인킬러, 말리부별, 그리고 닥터페이스는 아니고요, 운주히어로, 골든파워, 이렇게 네 대의 마필들이 직전에 같이 경주를 진행했습니다. 골든파워가 1등, 말리부별이 2등, 레인킬러 4등, 그리고 운주히어로 3등. 예. 그렇기 때문에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직전 경주 가장 인상적으로 뛰었던 말은 말리부별입니다.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고, 외곽에 있는 골든파워는 직전에 외선 진로가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위원명이가 그걸 알고 계속 외곽만 돌다 보니까는 주로의 흐름을 정말 절묘하게 잘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에 잘 뛰어서 이번에는 부담 중량이 높잖아요. 말리부별하고 직전에 골든파워하고 직전에 마신 차이가 2분의 1 마신 차이인데, 골든파워는 상대적으로 부중이 증가했지만은 말리부별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다시 뛰면은
말리부별이 이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다 이겼고, 예. 그리고 닥터페이스는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 외곽에서 또는 선행 가서 버티는 말인데 선행 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고, 예. 어쨌든 3번 말리부별 직전에 동일하게 같이 뛰었던 말들과 접전 구도인데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얻는 것에 비해서 말리부별이 이렇게 인기를 얻지 못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말리부별 이번 경주에서도 선전이 기대가 되고 충분히 괜찮은 배당으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혼합사건 16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예, 끝장 승부처로 중고 배당 막권을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군 부진마 접전입니다. 1번 패스트트랙은 최근에 연속해서 꼴등만 하고 있는데 왜 인기를 얻냐? 발주기 이점이 있어서 선행 갈 수 있거든요. 4번 김천영웅은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끈기 보이는데 직전에 조금 회복세는 보였긴 하지만 그 장거리 경주 그렇게 잘 뛰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원은 바닥 추입하는 말인데 바닥 추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말이고, 영웅대마도 역시 바닥 추입마, 문학드림도, 예, 강군됐지만은 부담 중량이 6kg나 늘어난 말.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예, 2번 매직조입니다. 직전 경주에 17조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33조 마방이기 때문에 공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훈련 때 컨디션은 좋아요. 그리고 빅투아르 기승의 감량 2점에 발주기 2점에 그러면 어떻게 타겠어요? 1번이 쏘면 어떻게 타겠어요? 빅투아르가. 예, 1600 무조건 앞에 가야 된다는 거 알겠죠? 바로 외곽에 붙여서 버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선두 외곽 전개 이후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느린 경주를 만났기 때문에 2번 매직 조이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예, 1등급 1200 능력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죠. 일단 뭐 체벌 라운탄맨 이제 대상 경주에서도 기본권은 보였던 말이고 1번 로드반이 있긴 하지만은 웬만하면 앞에는 갈 겁니다. 그런데 발주기 체면에 1번 로드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겠죠. 무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레전드 데이는 부담 중량 낮아졌고 코브라볼도 만만치 않은 순발력은 있지만은 라운탄맨보다는 빠른 것 같지는 않고 외곽에 있는 이스트제트나 장상 크리어 이런 말들도 막 선두권에 가세할 거고 이런 구도인데 저는 그냥 생각을 아예 완전히 달리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4번 문학파이어입니다. 문학파이어. 이 훈련 때 이 말을 보면은 직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종합지 백판으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전에서 그냥 그래도 막 훈련 굉장히 좋고 그러면은 배당판에 바람도 불고 그런데 훈련 때 모습을 보면은 야, 저 말이 어떻게 잘 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전 능력 발휘는 잘 됩니다. 자, 직전 경주는 이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이면서 2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승군 첫 도전인데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들이 어쨌든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에서 다소나마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4번 문학파이어가 직전 주파 기록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로드반하고 문학파이어하고 직전에 주파 기록이 똑같아요. 주로 이름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런데 문학파이어는 승군 첫 도전 감량이 좀 있고 이런 말들은 막 선행 가야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중위권으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분명 문학파이어에게도 종반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위군 단거리 경주 웬만하면 더 앞에서 끝나지만은 앞에서 끝나봐야 뭐 이런 말들 들어와봐야 몇 배 되겠어요? 4배? 뭐 5배? 네, 그냥 이런 거 들어오면 틀리려고요. 틀리고 과감하게 앞에 가는 말들이 접전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4번 문학파이어 차분하게 중위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종반 역전 한 발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경주도 시원한 배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3일 1호 경주 예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8월 13일 1호 경마일은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좀 해가시고 다양한 가능성 좀 염두에 두시면서 분석을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경마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8월 13일 1호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